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강아지가 올라와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누나 방송해야 돼. 강아지 올라가지고 뽀뽀해가지고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도 밥 해먹기 귀찮아가지고 계속 그냥 면이나 그런 거 먹었었는데 저녁에는 밥 해서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보냈는데 그래도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항상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마음들 보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예쁜 마음들 보면서 제가 또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마음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너무 아파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딱 바뀌었을 때 진짜 심장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심장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요.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할 권리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무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참는 편이고, 왜냐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참는 것만 어른들이 가르쳐 줬고, 또 우리 그렇게 힘든 상황이나 내가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나 자신을 지키고 이 선을 넘지 마세요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아도 참고 참아내야만 했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지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은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 선 넘지 마세요라고 정확하게 경계를 말해주는 것, 그게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설렘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애가 나올까? 얼만큼 예쁜 애가 나올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봤을 때도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면 다른 사람 자식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권리가 절대로 없다. 그 부분을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환경들 있잖아요. 근무 환경들이나 생활하는 환경들, 그 환경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가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고나 그런 것들은 예방의 차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심리적으로 처방을 하고, 어떻게 근무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그런 근무적인 환경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로바로 취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한테도 진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울고 있지 않도록 달래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을 안 지켜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선박이나 뭐 트럭에도 적재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적재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뭐 배에서도 그런 사고가 그렇고 트럭에서도 그렇고 그럴 거잖아요. 뭐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뭐 흘려서 떨어뜨려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너무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자주 나르면 뭐 도로도 마모가 돼서 손상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운전하고 다니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안전이 또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안전 문제는 또 목숨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가 움푹 패여 있거나 그런 곳들도 종종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낮에는 운전하고 갈 때 피할 수도 있지만 또 저녁에 밤길에 운전하고 갈 때는 또 그렇게 뭐 패인 곳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보수 공사하고 그런 안전이 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몸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그런 존재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식이 되고 고귀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너무 이른 나이에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의 몸을 보게 하고 그런 영상으로 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런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거나 그런 것들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함께 할 때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진짜 사랑을 알기도 전에 몸부터 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런 본능적인 욕구에 의한 거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둘 사이의 교감이잖아요.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한다,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과 내가 저 사람한테 드리는 에너지와 정성,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차곡차곡 시간의 단위에 의해서 쌓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몸으로 잠을 자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중요한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도 그냥 정신을 육체에서 분리시켜 놓으면 그냥 한낱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기들이랑 나누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행위인 거잖아요. 그냥 그 단순한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인생을 정말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잠도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너무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냥 성행위 자체고 그냥 본능적인 쾌락,
쾌감?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모든 감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진짜 내 심장이 아플 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요즘에는 사람이라는 가치가 너무 쉽게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몸 중심으로 그렇게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는 나를 볼 수 있는 진짜 나를 자각하고 내가 생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쓸데없는 생각과 그런 복잡한 마음들로 다른 사람의 정신을 흐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흐리게 하는 거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기 스스로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투척하고 상대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상대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진심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고마운 마음이 상대방한테 잘 전달될 것인가? 이렇게 늘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네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런 너의 삶을 응원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냥 네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힘든지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런데 다 이겨내면서 힘든 부분도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공익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런 대표직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공익적인 가치를 내 마음에 담고 진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정책들을 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아 성찰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게 관점을 자꾸 자기로 가져오세요. 그런데 보통 만나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자기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다 분석을 해보거든요. 대화가 끝나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맞잖아요. 부당하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의 기준과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물어보거든요.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해주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니면 얼버무리거나 모르겠다거나 그냥 뭐 생각이 안 난다거나 그렇게 얼렁뚱땅 거짓말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어본 바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거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자신이 있었던 게 저는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화나면 화난 대로 화내고 아무리 윗사람이나 뭐 어른이라고 해도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 정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면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민폐 끼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리고 물론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절대 먼저 하진 않거든요. 제가 뭐 누구를 뭐 험담한다거나 뭐 없던 일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거나 뭐 깎아내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로 사랑스럽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예쁘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주어지고 또 진짜 그런 마음들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이 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너는 정말 안전하다.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거야. 너는 괜찮아. 안전해라고 그 사람의 말을 색안경을 끼지 않고 100%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을 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 않고 아 그래 그랬어 진짜 힘들었겠다 아 그랬어 고생 많았네 근데 이런 시간을 잘 견뎠네 잘했어 여기까지 잘했어 정말 잘 왔어 넌 대견하다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 말들이 그 사람 마음을 살리는 말들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지적하거나 그런 형태로 가지 말고 진짜 근데 진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간 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나한테 기대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을 100% 비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귀를 100%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심정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네 말을 잘 듣고 있어. 그렇게 뭐 내가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다음 할 말을 생각한다든지 뭐 화제를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화제를 전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너무 상대방을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화제를 전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말을 누군가의 마음을 필요로 할 때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 그럴 때는 100%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그렇게 내 이야기를, 내 시간을 내주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게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도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담료도 받지 않고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는데 뭐 부정적인 얘기로 틀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상대랑 자신이랑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자기가 자기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분석하고 그런 것들에 거의 많이 걸렸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뭐 예민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서툴게 말하거나 서툰 행동을 해도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다가오면 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만날 때 가장 순수하게 만나고 가장 솔직하게 만나야 서로에게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 같아요. 뭐 저의 치부도 다 오픈하고 그냥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예전에는 자존심 너무 세가지고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런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날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내게 주어진 제 2막이다. 그렇게 커튼콜이 열려서 시작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나의 제 인생 2막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인생은 다 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들을 내 남은 평생 동안 다 남김없이 돌려주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그래도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다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가자.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주자. 늘 사랑한다고 말해서 상대방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주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 내가 몰랐던 생각도 배울 점이라고 하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듣고 배우고 늘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늘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도 자기의 품격이잖아요. 물론 저도 욱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막 욕 날리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누가 누군가의 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호하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뭐 사자굴에 던지면서 너는 뭐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면 뭐 정당한 대우도 하지 않으면서 그게 말이 돼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삶은 자기의 것이고 우리는 각자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너도 네 인생의 주인공,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 그런데 누가 함부로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이 분리돼 있고 그런 영역에서 주인공인데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했어요. 당당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늘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진 않은지 그렇게 좀 돌아보고 누가 힘들어하면 좀 말없이 다가가서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말없이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의 안전망이야. 내가 옆에 있는 게 이 친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 그래야 진심이 통하고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상대의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될 리가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상대의 마음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상대가 다 읽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면 내가 상대한테 마음을 100% 열지 않고 그렇게 다가가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세요. 그런 것들은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기운으로도 인식을 하고 다 기운으로도 감지가 되는데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상대방에게도 그런 진심들이 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아낌없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정말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어서 남아주고 했는가, 내가 가장 울고 있을 때 누가 내 곁을 지켰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순간에 남아있는 친구는 평생의 친구로 데리고 같이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나를 멀리 한다고 하면 그 친구랑은 그렇게 끝까지 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시기심이나 그런 거를 내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잘된 일을 축복하는가, 축하해 주는가, 그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인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된 일에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평생의 친구로 데리고 가도 좋고, 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평생의 친구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을 거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곁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자주 웃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사람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감정을 늘 긍정적인 상태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친구가 너무 소중한 거지. 자꾸 생각해보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 친구는 다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마냥 만나도 행복하고 뭔가 계속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친구는 정말로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인가, 그런 친구가 곁에 있는가,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인가, 그렇게 늘 관점을 자기로 가져와서 자기 성찰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자아 성찰이 우선이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런 건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내가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너를 험담이라도 해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불행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행복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세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건 정말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금이, 우리가 낸 세금들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당을 지지하고 서로서로 당파 싸움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탕평책이 왜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당들이 있는 건 서로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다른 당이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하고, 또 더 좋은 안들을 내고, 그렇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서로 이슈화 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일까, 그런 부분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뭐 북한 소식 이런 거 많이 들리던데, 뭐 북한 뭐 주민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족들이잖아요. 평생 그런 국경이 이렇게 금이 그어져서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어떤 여론몰이로 그렇게 자꾸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은 참 너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건 아닐까? 참 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뭐 그런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게 뉴스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목소리를 방송으로, 뉴스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뭐 태풍이나 뭐 폭우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손실을 입었고 손해를 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복구나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지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요즘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운영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가 손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취재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뉴스가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그거를 여론으로 형성하고, 그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도 가 닿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에 합당한 정책과 방안들, 그리고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늘 폭력적인, 물론 그렇게 보도가 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늘 폭력적인 부분이나 뭔가 덮으려고 하는 뉴스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뉴스가 꼭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리고 또 사회 곳곳에서도 너무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가슴 따뜻해지고 훈훈한 그런 뉴스들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같이 살기가 힘들고 마음도 흉흉한데 그렇게 자극적이고 그런 뉴스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훈훈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뉴스들도 보고 그러면서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가야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고 갔을 때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미치고 그래서 뭐 가정, 사회, 국가, 전 세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손 잡아주고 따뜻한 온기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방향을 위한 그런 노래, 사랑스러운 노래, 우울한 노래들보다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울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노래가 나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삶과 행복이 갖춰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자유가 있어야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나 그런 예술성들이 빛을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 회사, 부모님들,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늘 그런 분들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냥 영화 같은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뭘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살아있어줘서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그런 말들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제 마음 한켠에 심장 바로 옆에 방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방은 그리움의 방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너무 중요하니까 늘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기쁜 상태인가? 그러면 기쁨 이렇게 단어로 객관화 시켜보고 내가 슬픈 상태인가? 슬픔 이렇게 객관화 시켜보면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화 시킨 상태로 내 마음이 더 잘 보이고 아니면 글을 써서 내가 내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또 객관화 시켜보면 내 감정의 정리가 또 잘 되니까 그런 방법들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책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따뜻한 그런 양식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이 지적재산권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아름다운 글을 읽거나 아름다운 내용들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도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실행까지 가야 진짜로 배운 거잖아요. 배운 바는 머릿속에서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고 또 행동은 행동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런 지식이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병을 일으키는 신념들 자신의 질병 민감도를 알아내기 위해 아래 질문을 살펴보자. 건강 걱정을 할 때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는가? 새로운 병이 유행 중이라는 보도를 들으면 공포와 흥분, 분노 감정이 은밀하게 드는가? 건강검진을 자주 받고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읽고 텔레비전에서 다루는 질병 이야기에 겁먹는 일에 시간을 쓰는가? 유명인이 앓고 있는 병 이야기가 흥미로운가? 환경과 식품의 위험 요소가 가득 숨어 있거나 독성으로 인해 병을 일으킬 첨가물이 음식에 들어있다고 믿는가? 몇몇 병이 집안 내력이라고 믿는가? 길을 가다 말고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를 지켜보는가?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구타, 고함, 주먹다짐, 살인, 고문, 범죄나 기타 유행의 폭력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분노를 많이 품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질책하는가? 남 비판을 잘하는가? 울분과 원한을 품고 있는가? 궁지에 몰린 무력감을 느끼는가? 돌아다니는 병이 있으면 나도 아마 옮을 것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가? 인간관계의 질보다 소유물이나 지위의 상징에 신경 쓰는가? 많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걱정이 계속 드는가? 요컨대 몸이 달라지려면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이 방법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 체계를 놓아버리고 부정적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놓아버려야 한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 체계에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세상에서 주입받는 부정적 프로그램뿐 아니라 자신의 신념 체계에서 오는 프로그램도 삭제해야 한다. 식품이나 화학물질, 환경 속 물질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포 가득한 부정적 프로그램이 주는 파괴적 영향을 알 수 있다. 어떤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발표가 매일 새로 나온다. 겁을 먹을수록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 되고 몸이 그에 걸맞게 반응한다. 여러 물질과 식품, 공기, 에너지, 각종 자극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 거의 환경 편집증 수준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속 모든 것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심해져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좁아진다고 토로한다. 나날이 겁을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굴복한 나머지 세상에서 달아나 대형 비눗방울 속 같은 곳에서 자기 마음의 희생자가 되어서 산다. 이성적인 사람에게도 이런 공포증이 있다. 심지어 의사인 나에게도 생겼다. 그 시작은 꽃가루, 돼지풀, 말비듬, 개털, 고양이털. 먼지, 깃털, 모직, 초콜릿, 치즈, 알레르기 일으키는 것으로 믿고 있는 모든 견과류였다. 나중에는 과혈당증으로 설탕, 암 걱정으로 식품 첨가물,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달걀과 유제품, 통풍 걱정으로 내장 육류가 추가되었다. 이후로 유해 목록에 추가된 것으로는 식용색소 사카린, 카페인, 착색제, 알루미늄, 합성 섬유, 소음, 형광등 불빛, 살충제 스프레이, 채취 제거제,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 물속 미네랄과 염소, 니코틴, 담배 연기, 석유 화학 제품, 자동차 배기가스, 양이온, 저주파, 전기, 산성 음식, 농약, 씨가 있는 음식이 있었다. 안전한 세상이 너무 협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입을 곳도 없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없었다. 이런 상황을 입증하듯 몸은 알레르기와 갖가지 반응,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반찬에 가는 일은 과거의 즐거움이 되어버렸다. 철저히 씻은, 상추만 빼고 먹을 만한 메뉴가 하나도 없었다.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식기를 집어들려면 반드시 흰 장갑부터 껴야 했다. 그러다 중요한 진실 한 가지를 알게 되면서 패턴 전체가 허물어졌다. 마음에 품은 대로 실현되기 쉽다. 거기에는 무의식적 신념도 포함된다.
문제의 장본인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와 겁을 잘 먹게 길들이는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몸은 마음에 복종한다. 이 의식의 법칙을 알자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이 역전되었다. 마음속 신념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항복하자 부정적 신체 반응과 질병, 증상이 사라졌다. 달리 표현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은 온나무 잎이 아니라 온나무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라는 마음속 신념이었다. 마음속 프로그램을 놓아버리자 몸이 일으키던 여러 반응도 사라졌다. 그리고 신체 운동학으로 테스트했을 때 반응 패턴이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다. 이전까지 근육을 약하게 하던 것에 더 이상 아무 반응이 없었다. 스트레스 민감도가 눈에 띄게 낮아져서 몸이 형광등 불빛, 인공 감미료 같이 이전 같으면 부정적 자극으로 여겼을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읽고 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6. 4가지 꿈 각각에 대해 6개월짜리 꿈 시간표 후 3단계를 결정한 후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당장 실행하라. 나는 장기간의 계획이나 멀리 있는 목표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이다. 사실 나는 꿈 시간표를 보통 3개월이나 6개월짜리로 짠다. 미래라는 거리는 가변성이 너무나 많아 행동을 미루는 변명으로 작용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연습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윤곽을 잡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수단, 월별 목표소득, 일별 목표소득을 정하는 것이며 결정적인 첫걸음을 내딤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실행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시간의 속박을 벗어나는 문제이자 월별 목표소득의 산출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첫째, 결정적인 첫 단계들에 초점을 맞춰보자. 당신의 꿈을 실현 가능하게 해줄 3단계를 각각 정하라. 오늘과 내일, 오전 11시 전에 완수, 그리고 모레, 또한 오전 11시 이전에 완수할 일을 정하라. 간단하고 명확한 일로 말이다. 일단 4가지 목표 각각에 대한 3단계를 정하고 나면 현재 칸에 3가지 행동을 채워 넣어라. 지금 바로 하도록 각각 모두 5분 안에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일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쉬운 일로 바꾸어라. 한밤중이라면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어렵다면 이메일 전송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전화 거는 일을 내일 첫 번째 할 일로 정하라. 다음 단계가 일종의 리서치라면 책이나 온라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라. 책이나 온라인을 분석하다 보면 모력감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추천하는 최고의 첫 단계는 그 일을 해본 누군가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다른 선택으로는 이를 추진할 힘을 얻기 위해 트레이너나 조언자 또는 판매원과 만날 약속이나 전화 약속을 잡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교습이나 약속을 잡으면 취소하기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죄책감을 유리하게 이용할 것. 내일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일이 얼마나 사소한가는 상관없다. 지금 당장 첫 단계를 실행하라. 인간은 쌓아가는 게 아니라 없애나가야 한다. 날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줄어드는 것이다. 수련의 최고 단계는 항상 단순함으로 귀결되듯이 말이다. 이소룡. 단순함이 답이다.
상황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내적 평화에 이르는 탁월한 길 중 하나이다. 로보트 소여, 계산하는 심. 시간 관리는 이제 그만. 더 적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으로 하는 건 허영이다. 윌리엄 오브 오캄, 오캄의 면도날 창시자. 시간 관리에 대해 한마디로 하자면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라고 말하겠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매 순간 일 때문에 안달복달 하면서 매일같이 좀 더 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나는 이 이치를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예전에 나는 양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걸 아주 좋아했었다. 바쁘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한 핑계거리로도 자주 이용된다. 바쁘다는 핑계는 거의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데 수백 명의 부적격한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돌린다든지 이메일 리스트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요청하느라 사무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몇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난리 법석을 떤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회사에서 당신 실제로 뭘 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승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만 하면 된다. 저 직원 엄청 바쁘게 일하는군. 저 친구를 승진시켜주게. 유감스럽지만 이런 행동은 류 리치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사무실에서 벗어나게도 브라질행 비행기에 태워주지도 않는다. 빌어먹을 이런 나쁜 습관은 즉각 버리도록. 선택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성과를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늘려준다. 믿거나 말거나.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는 건 단지 그럴듯하다는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 제거의 세계에 입성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벌써 11시 됐네요. 저녁도 다 잘 먹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또 마무리하고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아직 안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고생한 스스로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스스로 토닥토닥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루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생각, 좋은 감정으로 잠자리 드세요. 또 그래서 또 친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잠재의식이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마리를 풀어줄 테니까 친구들이 뭐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하는 일들이 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늘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올게요. 저는 친구들 곁에서 그렇게 가까운 친구로 있을게요. 늘 어떤 힘든 부분이 보이면 늘 위로하고 응원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알게 되면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다른 누군가한테도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정말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들을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드세요. 안녕.